자본에는 국경이 없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지금 일본 열도가 단순한 패배감을 넘어 국가적 배신감에 치를 떨며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기업들, 도요타와 소니, 그리고 유니클로까지. 그들이 일본의 국보급 스타 오타니 쇼헤이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한국의 손흥민 선수에게 돈 보따리를 싸들고 달려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LA 현지에서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어젯밤 LA 베벌리 힐스의 한 최고급 호텔 로비에서 발생했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특수와 LAFC의 손흥민 영입 효과를 노린 글로벌 기업들의 비공개 스폰서십 설명회 현장. 그곳에는 충격적이게도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도요타 아키오 회장과 소니그룹의 최고 경영자 CEO가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오타니의 에이전트가 아닌 손흥민 선수의 에이전트와 만나기 위해 1시간 넘게 로비에서 서서 기다리는 굴욕적인 장면이 파파라치에게 찍힌 것입니다. 도대체 일본 기업들은 왜 자국의 영웅 오타니를 두고 라이벌 국가인 한국의 캡틴에게 구애를 펼치는 걸까요? 그리고 현장에서 터져나온 일본인보다 한국인이 돈이 된다는 충격적인 발언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일본 열도를 멘붕에 빠뜨린 자본의 냉혹한 현실, 지금 바로 파헤쳐드립니다. 사실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LA 다저스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지만 일본 기업들의 마케팅 부서에는 비상벨이 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출된 소니 그룹의 내부 마케팅 보고서에 따르면 오타니를 모델로 썼을 때의 광고 효과는 일본 내수 시장과 미국 야구 팬에게만 국한된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반면 손흥민 선수는 달랐습니다. 손흥민은 축구 선수다. 축구는 유럽,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세계 공용어다. 손흥민 하나를 잡으면 전 세계 200개국에 광고를 하는 것과 같다. 일본 기업들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오타니에게 100억을 주면 일본에서만 물건이 팔리지만 손흥민에게 100억을 주면 전 세계에서 물건이 팔립니다. 결국 애국심보다는 돈이익을 선택한 일본 기업 총수들. 그들은 자존심을 구기고 손흥민이 머무는 호텔 앞으로 리무진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어젯밤 LA 베벌리 힐스 호텔의 VIP 라운지 상황은 그야말로 한편의 블랙 코미디였습니다. 현장 목격담에 따르면 도요타 회장은 손흥민 선수의 에이전트와 미팅을 잡기 위해 비서실장을 통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시각 오타니 측 에이전트가 재계약을 논의하자며 도요타 측에 전화를 걸었지만 관계자는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라 통화가 어렵다며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일본의 국보 오타니의 전화를 무시하고 손흥민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선 일본 재계 서열 1위 기업. 이 장면을 목격한 미국 현지 기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SNS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도요타 회장이 손흥민의 에이전트에게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하는 걸 봤다. 일본의 자존심이 한국의 자본 가치 앞에 무릎 꿇은 역사적인 순간이다. 더욱 충격적인 건 소니 SONY의 행보입니다. 소니는 아예 사명인 SONY에서 Y를 빼고 SON손과 합작한 한정판 제품을 내놓겠다며 백지수표를 제안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손흥민 코인에 탑승하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언론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산케이 신문 기자가 현장에서 도요타 임원에게 일본 기업이 어떻게 오타니를 버리고 한국 선수를 후원하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임원은 일본 열도를 침묵시키는 충격적인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기자 양반 착각하지 마쇼. 우린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주주들에게 이익을 줘야 하는 기업입니다. 그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타니? 훌륭하죠. 하지만 유럽에서 야구를 봅니까? 남미 사람들이 오타니를 압니까? 하지만 손흥민은 런던의 왕이고 전 세계가 아는 슈퍼스타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일본인 모델보다 한국인 모델이 10배, 아니 100배 더 돈이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일본인보다 한국인이 더 돈이 된다. 이 말은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며 경제적 자신감이 바닥난 일본인들의 폐부를 찌르는 결정타였습니다. 문화적, 경제적 주도권이 한국으로 완전히 넘어갔음을 일본의 대기업 임원이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인터뷰가 보도되자 야후 재팬과 5채널구 2채널은 그야말로 초상집이자 분노의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떠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처참할 지경입니다. 도요타 자동차 다 부숴버리고 싶다. 어떻게 오타니를 버려? 매국노 기업이다. 소니 텔레비전 갖다 버렸다. 자존심도 없냐? 한국 선수한테 굽실거리지 마라. 근데 솔직히 나라도 사장이면 손흥민 쓴다. 오타니는 미국이랑 일본만 알지만 손흥민은 전 세계가 알잖아. 인정하기 싫지만 팩트다. 한국은 삼성도 있고 손흥민도 있고 케이팝도 있다. 일본은 뭐가 남았냐? 이제 돈으로도 한국한테 안 된다. 분노를 넘어 체념과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일본인들은 자국 기업이 자국 스타를 외면하는 현실 앞에서 국격의 추락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결국 런던에 남은 마지막 퍼즐마저 조각나버렸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라커룸에서 손흥민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10년 세월을 함께 피와 땀으로 적셨던 영혼의 단짝 벤 데이비스. 그가 지금 런던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수뇌부가 브라질의 18세 유망주 소우자를 영입하기 위해 254억 원을 던지며 10년 헌신한 부주장 데이비스에게 사실상의 해고 통지서를 날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슬픈 이별 뒤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전율케 하는 소름 돋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갈 곳을 잃은 데이비스의 시선이 향한 곳, 그곳은 유럽의 명문 클럽이 아닌 태평양 너머 미국 LA였습니다. 흥민아, 내가 간다. 오늘 우리는 254억 원에 팔려나간 토트넘의 의리와 손흥민을 찾아 미국으로 향하는 벤 데이비스의 마지막 선택, 그리고 LA에서 다시 쓰여질 두 남자의 위대한 우정의 이막을 심층 분석합니다. 이적 시장의 황제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가 던진 한마디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소우자가 토트넘으로 갑니다. 1,500만 유로, 우리 돈 약 254억 원. 토트넘은 브라질 산토스의 18세 신성 소우자를 영입하며 리빌딩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명백히 이것은 비즈니스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소우자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토트넘이 내놓은 카드는 다름 아닌 팀의 살아있는 역사 벤 데이비스였습니다. 2014년 입단 후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 팀을 위해 몸을 던졌던 부주장이 고작 18살 소년의 자리를 위해 전력 외 자원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팬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뒤 유령구장으로 변해버린 토트넘 스타디움에서 그나마 라커룸을 지탱하던 마지막 정신적 지주마저 차갑게 내팽개쳐진 상황. 벤 데이비스는 이번 시즌 단 3경기에 출전하며 벤치를 지켰습니다. 팀을 위해 헌신했던 10년의 세월이 효율성이라는 단어 앞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이비스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버린 토트넘을 원망하는 대신 가슴속 깊이 간직했던 마지막 소망을 꺼내 들었습니다. 프랑스의 니스 등 유럽 클럽들의 제안이 쏟아졌지만 데이비스의 마음은 이미 한 곳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충격적인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손흥민이 있는 LAFC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 순간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전율했습니다. 손흥민과 데이비스는 축구계에서 보기 드문 진짜 우정의 상징입니다. 손흥민이 런던에서 외로울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준 사람, 손흥민의 부모님과도 격에 없이 지내며 가족처럼 지냈던 유일한 동료가 바로 데이비스였습니다. 런던에서 손흥민이 떠날 때 벤치에서 눈물을 훔치던 데이비스는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축구 인생의 마지막은 명예나 돈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잔디 위를 달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030년까지 손흥민이 뛸 것이라는 권경원의 예언처럼 데이비스 또한 그 여정을 미국에서 함께하기로 결심한 셈입니다. 이제 LAFC는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토트넘의 멀티버스가 되려 합니다. 이미 손흥민이 13경기 12골로 미국 대륙을 정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등 뒤를 가장 잘 아는 데이비스까지 합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명백히 이것은 리오넬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에 대적할 유일한 대항마의 완성입니다. 메시가 바르셀로나 동료들을 불러 모아 왕국을 건설했듯 손흥민은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동료 데이비스와 함께 미국 축구의 정상에 서려 합니다. 바로 어제 런던의 훈련장에서 마지막 짐을 챙기는 데이비스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버림받은 자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곧 만나게 될 친구를 향한 설렘이었습니다.
7만 7천 명의 관중이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하는 LAFC 스타디움. 그곳에서 손흥민의 크로스를 데이비스가 마무리하거나 데이비스의 헌신적인 수비 뒤에 손흥민이 역전골을 터뜨리는 장면. 이것은 단순히 축구 경기가 아닙니다. 차가운 자본주의 논리에 밀려난 베테랑들이 보여주는 우정의 위대한 역전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54억 원이라는 숫자 앞에 10년 우정이 어떻게 갈라졌는지, 그리고 그 균열을 우정이 어떻게 다시 메우려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토트넘은 데이비스를 버리고 유망주를 얻었지만 그들이 잃은 것은 구단의 영혼이었습니다. 반면 미국 LA는 이제 손흥민과 데이비스라는 두 명의 전설을 동시에 품게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흥민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갈게. 런던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벤 데이비스의 발걸음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숫자가 지배하는 냉혹한 프로의 세계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손흥민을 찾아 LA행을 선택하려는 벤 데이비스의 결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토트넘의 이 비정한 숙청과 LA에서 제외할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